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스포츠 공인 심판 이성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입수한 소식 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게 심판님께서 원래 프로게이머를 지망하셨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프로게이머 지망생에서 어떻게 심판이 되신 건지 굉장히 신기한데 그 내용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원래는 선수를 지망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아마추어 대회에서 진행 요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진행 요원을 하다 보니까 심판으로서의 그런 매력도 느꼈고 현장에서 공인 심판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심판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찾아온 기회에서 뭐 재미있는 경험도 하셨고 어떤 특정한 공인 심판님을 직접 만나뵌 게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당시에 어떤 영감을 좀 받으셨던 건가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공인 심판들이 경기가 최대한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약을 하시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함께 했던 인원들과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입문하시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심판으로 활동하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정확히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죠? 저는 공인 심판을 자격을 획득했던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2009년이면 사실 이 e스포츠 심판을 뭐 공식으로 인정받아서 활동을 하고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고 그런 정보가 많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어디서 배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을 e스포츠 학과로 진학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분야였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러면 그 아마추어 환경에서 경험을 해보신 후에 e스포츠 학과로 진학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e스포츠가 적성에도 맞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역시 e스포츠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e스포츠 학과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좀 있어요? 제 기억으로 크게 e스포츠 대회 기획이랑 운영에 대해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운영을 배웠던 게 뭔가 심판직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e스포츠 심판에 대한 업무가 포괄적으로는 운영에 속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었고 또 실질적으로 대회 현장에 진행 요원으로 많이 실습을 나갈 수 있었어서 심판이 되기까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배울 게 많았고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인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 획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가요?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공인 심판의 기준은 우선 필기 테스트와 실기 테스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가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필기 테스트라고 하면은 각 종목별 이해도나 또 각 종목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다루고 있고요. 네. 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필드에 직접 나가서 시험을 또 치르게 됩니다. 실무 시험, 필기 통과 후에 실무 시험을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e스포츠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심판이 있는지 아니면 한 심판이 여러 종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직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e스포츠에는 다종목이 있는데요. e스포츠 심판은 많은 종목을 다룰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주종목으로 다룰 수 있냐, 부종목으로 다룰 수 있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e스포츠 심판과 다른 스포츠 심판의 차이가 뭘까 이런 고민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e스포츠 심판이라고 해서 전통 스포츠 심판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심판의 역할은 경기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이기 때문에 뭔가 그 기존의 스포츠 심판과 차이
있게 더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e스포츠는 전자 환경의 매개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게이밍 부스라든지 각종 PC, 마우스, 음. 키보드 등 전자 장비 관리까지 네, e스포츠 심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심판님께서는 국제 심판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국제 심판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국제 심판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 기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음. 속해 있는 국제 e스포츠 연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국내 협 단체의 최고 등급의 레벨의 심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네. 또 그에 맞는 경기 어, 커리어라든지 또 아. 다종목 이해도 또 규정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아무래도 국제 대회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 음.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조건이 많네요. 이미 공인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제 심판인 만큼 언어 능력까지 갖춰야 하고 그러면 사실 벽이 높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국제 심판 자격증까지 획득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 2009년 시작했을 당시에는 제가 3급 심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최고 등급 레벨인 1급 심판까지 가야겠다라고 목표를 두었었는데 이 1급 심판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국제 심판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렇게 네,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시다가 보니까 더 큰 장을 알게 되고 더 넓은 곳에서 활동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사실 뭐 항상 열심히 임하긴 하지만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면 내가 한국 대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판님께서도 그런 국제대회에서 활동하실 때는 좀 더 각오가 남다르신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고요. 하지만 국제 대회인 만큼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공정성에 대해서도 어, 진행을 하다 보면 한국 팀의 경기를 맡아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포커페이스를 더 집중을 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웃는 모습이라든지 음. 한국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3자가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이 있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의 뭐 선수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어를 계속 사용하면 혹시나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주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심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점차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이 되기 위해선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싶으신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정심을 항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정심을 잃으면 공정한 경기로 진행하기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평정심 잘 유지하시는 거 근데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시작부터 해서 지금 중반부로 흐르기까지 정말 그 일관된 기운과 텐션을 가지고 계신 걸 보고 아 진짜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심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면이 내재돼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웃지도 않으시네요. 가끔 그렇게 웃어주세요. 그래도. 심판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심판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 멘토링에도 참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심판을 꿈꾸는 이 후배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 싶은데요. 어, 현재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공인 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종종 오픈하고 있거든요. 음.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플레이만 하지 말고 좀 종목에 대한 이해도 좀 디테일하게 더 공부를 한다든지 어, 규정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기회가 왔을 때 관련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임을 할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 뭔가 양성 프로그램들이 종종 열리니까 참여해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주로 e스포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접하실 수 있겠고 또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겠지만 e스포츠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종종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부터 심판직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혹은 오늘 공인 심판님과 함께 하면서 관심이 더 커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심판이 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바들도 있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현재 공인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e스포츠 협회의 공인 심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인 심판이 될 수가 있고요. 사전에 하면 좋은 활동이라고 하면은 각종 e스포츠 대회, 아마추어 대회에서 진행 요원으로 먼저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마추어 대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보고 뭐 좋은 선배도 만나보고 그 후에 e스포츠 협회를 통해 도전을 해서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하면 좋을 거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각 지방에 e스포츠 경기장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네요. 우선 e스포츠 경기장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경기장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경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또 지자체별로 경기장이 또 생겨나서 지자체 대회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 경기장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지자체의 대회들도 많아진다는 얘기고 대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심판님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 분야도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심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는 질문이 있네요. 우선은 이전과 다르게 협회 차원에서 공인 심판 양성의 프로그램도 다수 열리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앞서 말했다시피 대회장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e스포츠 심판의 전망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을 직접 해주시긴 하셨지만 e스포츠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인재 양성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좋은 인력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풍성한 질문들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 이토크쇼 공인 심판에 대해서 e스포츠 공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심판으로서 흔치 않은데 e스포츠에 관심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e스포츠 심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스포츠 명예의 전당 이토크쇼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직업군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